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등기법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등기법 첫 시간인데 여기 10페이지 이제 총칙 있죠? 그래서 일단 등기법이 이 지적은 12문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공부하기 나름대로 한 10문제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등기법은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점수가 잘 나오기 쉽지 않아요. 물론 잘하신 분은 뭐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그 잘하신 분 얘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한 반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이제 부지런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요하다고 하는 데 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잘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등기법은 이렇게 이 등기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세 가지. 뭐가 있고 총설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다 뭐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등기 신청 있죠? 신청 절차 부분이 있어요.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눠요? 이거 총론하고 이제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총설 부분은 뭐예요? 자 총설 부분은 자 등기가 뭐냐? 의 있죠?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다음에 등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등기 대상이 있고 등기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에 뭐라고? 등기에, 자, 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 유효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 효력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자, 이 총론 부분을 뭐예요? 총론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원칙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느냐 신청 적격객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청이네요. 신청이 있고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뭐예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공동이 원칙이죠. 예외가 단독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자, 등기는 이 민법이 아니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뭐예요? 구두도 계약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항상 신청서와 관련된 첨부 서면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 플러스 아니면 신청 뭐라고? 정보 플러스 그 다음에 첨부 얘기입니다. 첨부 정보. 첨부 정보 얘기입니다. 첨부 정보.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뭐 하게 되면 등기를 받으면 접수 받으면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하는 게 실행이고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뭐예요? 완료 절차 있죠? 그 권리자한테 등기bil 정보를 교부해 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대장소 관청에 권리가 바뀌었다고 보내줘요. 근데 강론은 뭐예요? 강론은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서 각종 등기 있죠? 각종 등기.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 최초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소유권이 뭐 이전되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무슨 물건하고 용익 물건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담보 물건하고. 그다음에 채권에서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자, 그러면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이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을 그 중에서 뭐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자가 뭐 이름을 개명한다든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사 와서 주소지가 옮긴다든가 이게 바로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게 변경 등기고. 자, 처음부터 잘못 써도 고치는 게 뭐예요? 경정이고. 그다음에 전부를 지우는 건 다 무슨 등기라고? 말소 등기를 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전부든 일부든 뭐예요?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거. 말소회복 있죠? 말소회복. 권리가 억울하게 말소된 것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험이 잘 안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가등기예요, 가등기. 거의 매년 나오겠어요. 그다음에 이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몇 문제인데 보통 한 12문제 정도 나오는데. 자, 우리 시험 문제 어디서 이 강론 있죠, 강론. 이 강론 부분에서 뭐예요? 시험 문제가 보통 자, 10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보통은 5문제에서 5문제에서 몇 문제까지 많게는 7문제 반 정도가 나온다. 반 정도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 정도가 강론에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뭐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자, 그다음에 용익 물건, 담보 물건 있죠? 그다음에 가등기, 말소 등기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예요? 변경 등기도 가끔가다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5문제에서 6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서 자, 이 총설에서 등기 종류 있죠? 여기서 주등기, 부기등기 있어요. 부기등기, 주등기. 이 부기등기, 주등기 이게 시험 문제 요즘 최근 들어서 계속 뭐예요? 계속 부기등기, 주등기 특히 주등기보다는 부기등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는 점.
그다음에 등기 대상에서 이제 부동산 일부가 공유 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건과 효력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올 것이고. 등기부 구분 건물 등기부 한 문제. 그다음에 자, 적격에서 한 문제, 단독이냐 공동이냐 한 문제. 그다음에 뭐야? 우리가 접수받고 각하 사유에서 한 문제. 각하. 그다음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뭐하고 이거 인감유명이나 등기표 정보 있죠? 인감유명하고 등기표 정보에서 한 문제가 어쩌다 나올만 해요. 이게 자주 나온 건 아닌데 옛날에는 매년 나왔는데 요즘은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니까 그거 살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갖고 최소한 반 정도 12문제 중에서 뭐예요? 반 정도는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지금 어려운데 이거를 뭐예요? 열심히 해서 시간을 낭비해서 공부만 하고 점수 안 나오면 그거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범위를 줄여갖고 그 줄인 범위를 열심히 해서 그거나 제대로 맞는 게 더 효율적이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차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 하기도 너무 양이 두꺼워서 시간적으로 많이 육보해요. 충족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은 뭐예요? 되도록이면 이 범위를 줄여서 하는 게 그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몇 쪽에 그 10쪽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의의 나오는데 일단 그 의의는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표시 있죠? 표시와 그에 따른 일정한 권리관계 있죠? 그래서 이런 권리관계,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뭐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뭐예요? 기록하는 거, 그 자체를 말한다. 써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그 2번 부동산의 등기 기능 나오는데, 거기 2번에, 그 1번은 이제 부동산 등기 제도는 이 등기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동산 물건의 점유를 통해서 외부 관계를 공시한 거는 달리 부동산 물건은 뭐예요? 등기부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외부의 권리 관계를 공시했다. 국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세금 받으려고 표의사항은 뭐예요? 어디에서? 자, 이 행정부에서 관리하고 등기는 뭐예요? 등기 권리 관계는 뭐예요? 자, 법원 등기소, 법원 관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 들어오죠? 백신 들어서 그럼 백신 들어오고 백신 들어오는 것은 자, 어디에서? 자, 당연히 뭐예요? 백신 들어와서 이제 관리하고는 주체가 또 틀리고 이거를 옮기는 주체는 국방부에서 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또 뭐예요? 자, 예컨대 처방하고 뭐 이런 건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백신 하나를 가지고도 수입 들어오는 담당, 파트 담당, 운송하는 파트 담당 이런 게 틀리듯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권리사항은 뭐예요? 사법부,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자, 이 등기부 통해서 그다음에 당연히 표의사항은 대장 같은 거 만들어서 세금 때문에 행정부에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공시제도 얘기고 그다음에 법률행위한 부동산의 물건의 성립 요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두 사람이 뭐라고 사겠다 파겠다 뭐예요? 의사표시하죠. 자, 의사표시하고 플러스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물건의 변동이 생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 등기의 기능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등기라고 하는 녀포는 자, 이 등기라고 하는 놈은 물건 변동을 뭐 이게 있어야지만이 물건 변동에 성립시키니까 그래서 무슨 요건이라고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부동산 등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고 이게 효력을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죠. 그래서 존속 요건이 아니란 존속 요건. 등기는 존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가 없어지면 권리마저 소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효력이 발생하니까 다시 뭐예요? 다시 억울하게 말소되면 뭐예요? 다시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쌍가루 3번은 자,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있죠? 이 의사표시만으로도 뭐가 생겨요, 이거? 물건 변동이 생긴다는 점. 근데 자,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물건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쌍가루 3번은 상속 있죠? 자,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뭐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 변동이 생긴다는 점. 그럼 이제 등기는 왜 하느냐 아니게 등기는. 등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처분 요건이다. 처분 요건. 남한테 뭐 하려면 팔아먹으려면 뭐 하라는 게 이거. 처분한다. 이제 처분 요건이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상속 공역인수 그렇게 한마디로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아버지 갑이 뭐예요? 사망하시죠? 이 사망하시면 자 뭐가 이루어져요 이거?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몇 조에서 997조에서 있죠? 법률 규정에서 이 자식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동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아들내미가 2번 뭐라고 잊었는기 원인을 상속을 해서 자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해야지만이 이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처분, 자,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이 아니라 처분 요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처분 요건에 관한 얘기다. 처분 요건. 자,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그 쌍가루 4번에 보게 되면 자, 환매권,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자, 물권 변동을 등기하라 그랬지. 그 채권을 등기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채권은 뭐 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이유는 권리는 이미 계약을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한테 뭐 하려면 팔아먹으려면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거. 등기하라 이렇게 대항요건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채권인 임차권 환매권은 임차권의 설정 계약이나 환매 특약 계약 시에 성립하므로 등기할 때 성립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만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삼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뭐예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뭐예요? 임차권의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요.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죠 이거 갑이란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예요? 을하고 임차권의 설정 계약을 맺어놓고 등기를 안 해놓으면 2번 이렇게 누구한테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을이라는 사람이 네가 뭐예요? 새로 산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한다. 계약을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뭐가 없다고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11페이지 거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나오죠. 특징은 이제 중복되는 거니까 그 넘기시고 다만 우리가 거기 12쪽에 거기 공신력의 불인정 있죠? 그거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뭐라고 공신력이 없다라고 기억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 뭐가 없다고 이해도 없어요. 그냥 뭐가 없다고 공신력이 없다. 그죠? 무권리자를 믿고 권리를 취득해봤자 그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1번이 그렇게 써 있죠.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부상의 기재를 신뢰해서 거래하였으나 그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닐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 등기 효력을 인정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뭐예요? 자 현행민법은 동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나 절대 부동산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이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예컨대 미성년자고 법률행위했어요. 자 그럼 자체 이 계약이 뭐예요? 자 당연히 미성년자고 법률했으면 자 그게 이 매매라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만약에 누가 하고 을한테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무권리자라는 얘기예요. 얘 믿고 뭐라고? 제3자가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건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절대 무효니까. 이걸 우리가 뭐가 없다? 무권리자가 공시한 걸 믿어봤다.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이게 공신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3페이지 뭐예요?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나오는데 등기의 종류는 자 등기의 종류는 몇 가지로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요. 기능상 대상상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 부동산 표시에 관한 기능상 분류는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 표시 표제부 얘기해 표제부.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뭐예요? 갑불구 이렇게 분류합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14쪽에 뭐예요? 내용에 의한 분류는 기입등기 나오죠? 기입등기. 그래서 새로운 등기 원인에서 어떤 사항을 새로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등기는 쌍가루서 한번 줄이나 쳐놓으세요. 줄이나 쳐놓으시면 거기 보존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쌍가루분을 다시 보면 기입등기는 새로의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부로 기존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 소멸, 회복 이게 다르다는 게.
따라서 말소 멸실은 기입등기가 아니다. 항상 기입등기는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가 등기 목적이 자, 몇 가지가 이렇게 뭐예요? 등기 목적이 6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자, 이렇게 물건 8가지 중에 물건 변동의 대상이 등기 대상이 되는 게 5가지. 뭐가? 소유권,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이 5가지. 그래서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있죠? 유치권, 질권, 동산질권 아예 안 되고 유치권, 질권이 이제 빠지니까 점유권, 유치권, 질권 빠지니까 이 5가지가 되는데 자, 이 물건에서 등기법상 뭐예요? 물건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 목적이 뭐예요? 최초로 갚고 하는 게 보존 등기고 최초로 일고하는 게 뭐라고? 설정이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해 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해 놓고 지상권을 뭐 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보존 이전 설정 자, 이런 걸 뭐예요? 이런 목적을 우리가 기입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자, 그런데 뭐예요? 그 내용들을 뭐 하는 거 이거 일부 고치는 게 변경등기고 자, 전부 고치는 건 소멸하는 건데 표제부는 뭐예요? 부동산이 소멸하는 건 멸시등기. 갑굴고 권리가 소멸하는 건 뭐예요? 말소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그 권리를 제한하는 게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가 있어요. 우리가 압류, 가처분 얘기입니다. 처분 제한 등기. 특히 그래서 뭐예요? 보전 설정 이전 이 목적만 우리가 기입 등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 2번의 변경 등기는 자, 뒤에서 이제 볼 거예요. 변경 등기는 일부 고치는 거예요. 등기 내용상의 일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가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 갚고 그다음에 을고 이렇게 등기부가 있으면 예컨대 1번 자, 여기 자, 표제부의 충청도 100 답 500제곱미터 이겠죠? 그래서 어디 만약에 뭐예요? 자,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논에다가 집줘서 자, 이 대장 첨부해 갖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2번에서 뭐예요? 자, 소재 지번 면적은 그대로 있고 일부만 후발적으로 고치는 거 그게 변경이에요. 그래서 일단 충청도 100 500 뭐예요? 요 답만 모르고 고친다는 얘기고 대로 고친다.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일부만 고치는 게 변경이고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이고 근데 말소등기 있죠? 말소등기 전부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자가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이 넘어갔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의 원인 행위가 자, 절대 무효이다. 절대 무효. 예컨대 아까 절대 취소 사유. 자, 미성년자고 법률행위 했다든가 아니면 자, 당연히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냐면 시가 6억짜리 아파트를 문맹을 이용해서 2억에 아니면 1억 5천에 샀다든가 이런 건 뭐 이런 거 자, 무효가 되면 갑이 을을 뭐예요? 을한 이전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말소 달라고. 3번, 2번 뭐예요? 2번 소유권이 넣는 게 뭐라고? 말소 등기 한다는 게 이게 전부를 다 치우는 거예요. 이게 전부를. 전부를 다 치우는 거. 자, 예컨대 이게 실손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수업 시간에는 X를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두두두두두 이게 실손 처리하는 거. 이게 말소 등기. 전부 다 지우는 거. 일부 지우는 거 변경. 전부 다 일부 고치는 건 변경이고 전부 다 지우는 거 말소 등기예요. 자, 그래서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뭐예요? 억울하게 말소한 걸 회복하는 거니까 고민하지 말고 멸실 등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뭐예요? 부동산이 다 아예 부동산이 전부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게 멸실 등기다. 자, 형식의 분류 그거 별표하세요. 형식의 분류가 중요하다. 자, 형식의 분류가 중요한데 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데 형식의 분류를 몇 가지로 2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뭐라고? 주등기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기등기가 있다. 부기등기. 자,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이제 뒤에 이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 이런 각종 권리들 배울 때 다 이제 일일이 하나씩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몇 가지 특히 이제 부기등기만 언제나 부기등기만 그것만 이제 한번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건데 언제나 부기등기만 봐두자는 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거 등표 있죠? 그래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등기 명인에 이렇게 등기 명인에 뭐예요?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 자, 그다음에 등표가 질환이 권리 질권 등기 있어요. 권리 질권 등기. 그다음에 환매 티켓 등기. 환매 티켓 등기. 자,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 있죠? 소유권 이외 권리. 저당권. 그다음에 전세권. 자, 그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전 등기. 자, 이 정도는 머리 아주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자. 그 등기명의의 표시명기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자 이렇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 뭐예요? 세종시 자 예컨대 어진동 111번지로 만약에 이사 왔다 이게 어진동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어진동에 살죠? 세종시에 사는데 자 등기부는 서울로 돼 있으니까 이 아래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자 당연히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니까 1-1번 이 소유권자의 표시가 바뀌니까 거주지가 바뀌었으니까 1-1번 1번 뭐라고 등기 명인 등기 명인 무슨 등기라고 표시 변경 등기라고 원인은 뭐로 해서 정거라고 그래요 정거 이사라고 하는 걸 정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자 세종시 뭐라고 어진동 자 이렇게 어진동 뭐예요 어진동 111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부기등기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 부기등기예요. 그다음에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한다니 권리. 우리가 뭐예요? 질권이라고 하는 권리질권 할 때 권리가 채권이에요. 채권은 뭐예요? 채권을 내가 채권이라는 건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특정 행위 요구한다 그랬죠? 그럼 한마디로 내가 이제 뭐예요? 어디 은행에 가서 자 통장 가져와서 적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것도 뭐예요? 은행이 법인이니까 죽지 않는 인간이죠? 그래요. 법인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게 자 은행한테 돈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게 하나의 뭐예요? 그게 하나의 권리예요. 그런 식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자 채권을 담보로 할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에 등기부상에 만약에 저당권자가 있다. 저당권자. 자 그럼 1번에서 누가 1번에서 이 저당권자 있죠? 이 저당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채권액이 뭐예요? 7천만 원이고 자 그다음에 채무자가 누구고 자 소유권자 갑이 있고 권리자가 뭐예요? 권리자가 을이 있고 물론 이제 변제기가 2021년도 1월 뭐예요? 1월 30일이다. 자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까 을이 갑한테 전화해서 야 나한테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돈 갚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얘한테 뭐예요? 소유권자 갑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저당권은 물권이지만 채권에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자, 이 을이 병한테 담보로 이제 자, 자기 이 갑한테 돈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이 아래 1-1번 1번 저당권이라는 권리에 붙여져 있는 질권 이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부 질권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 저당권부 질권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를 한다. 네, 부기등기. 자, 환매특약 등기는 자, 만약에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누구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갑이 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왜? 아이가 좀 똑똑한 것 같다. 나 미국 가서 애 가르치려고 한다죠. 애가 이제 특이성이 보이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니까 갑자기 뭐예요? 아빠, 왜 이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 1층 다음에 B1으로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왜 0이 없느냐고. 자, 이 4살도 안 되는 애가 물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응? 그래서 옛날에 어떤 똑똑한 아이는 어디 가서 과천 그 어린이공원 가서 이게 뭐예요? 바이킹 타면서 이 함수의 기울기를 깨우쳤대는데 이게 기울기 때문에. 그렇게 천재니까 미국 가서 가르치겠으니까 내 부동산을 네가 얼마에 5억에 사라는 게. 그다음에 내가 아들내미가 정착을 못하면 다시 우리나라 올 테니까 다시 환매 돌아올 환자 다시 팔아달라 환매특약을 맺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2번 이전등기 하죠? 이전등기 해놓고 그다음에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환매특약. 그러니까 환매는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하면 뭐예요? 을이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걔한테 뭐예요? 걔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2-1번 무슨 특약을 환매 특약 등기를 원매도자 갑 앞으로 하게 되면 이 을이 병한테 팔았다 하더라도 갑이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팔아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채권은 계약매체는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뭐예요? 등기를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환매특약이야. 그다음에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뭐 예컨대 만약에 지상권을 이전하든 전대권을 이전하든 1번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그죠? 자, 병. 이순위권자 저당권 등기 정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만약에 누가 이 지금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엇을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는 점. 그러면 이 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정보다는 그 병의 1순위를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부기 등기 없으면 3번을 하게 되면 얘보다 후순위가 되죠? 그럼 뭐로 이전받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1번 1번 저당권 뭐라고? 이전 등기 무라는 사람한테 이게 해야지만이 뭐예요? 당연히 뭐 그 1순위 권리를 순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다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한다는 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앞자나 뒷자 이렇게 따갖고 등표라는 사람이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자 아파서 죽었다고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런 식으로. 그 나중에 저거 저기에 있죠? 그 보통 그 암기 방법 해갖고 그런 거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저 자료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 틀려요. 타겟 태어날 때.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뭐예요? 빠르다 하시는 분은 그거 보고 암기하시고, 나는 암기를 못하겠다 하게 되면 그냥 핵심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해해 두시고, 이런 게 부기 등기,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권리질권은 부기 등기 하는구나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자꾸만 반복적으로 눈을 익히세요. 방법이 없어요. 안 헤어지면 최소 눈을 익히고 까먹고 또 익히고 까먹고 방법이 그것뿐이 없습니다.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뭐예요? 이 동영상 어떤 분은 뭐예요? 거의 그 1년 내내 눈이 아파갖고 1년 내내 뭐예요? 동영상만 보고 학교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타고나기로는 눈이 좋으시고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렇게 눈이 안 좋아서 안구 건조증에 뭔가 걸리는 바람에 이게 책을 15분 이상을 못 봤어요. 눈이 막 저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도 많이 아파갖고 저도 옛날에 고시공부하다 이렇게 좀 실패했지만 하여튼 건강해야지만 공부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자 만약에 암기하실 분들은 이렇게 암기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15페이지에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란 독립해서 순위번호를 붙이는 거 1, 2, 3번 이렇게 붙이는 것이고, 자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당연히 뭐예요? 부기등기란 어떤 등기로 하여금 주등기 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게 하는 경우다. 그래서 등기관이 부기등기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떤 등기를 기초로 할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주등기 또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인다. 주등기 이렇게 2번이 주등기에 뭐예요? 가지번호를 붙이죠. 그러면 만약에 또 뭐예요?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이는 것은 이 환매특약 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2-1-1번 이렇게 부기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2-1번에 환매특약 등기, 무전등기, 이전등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주등기에도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어디에도 부기등기에도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행한다는 점. 그다음에 자 그 쌍가립은 부기등기 효력 그랬죠?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 사후관에서는 뭐예요? 그 전후에 의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 전후에.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효력할 때 다시 보겠지만, 자 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고?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일 때는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이 아래 뭐예요? 이 아래 1-2번에서 예컨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치자니 가처분. 그럼 예컨대 1-3번 가압류가 있으면 이 부기등기는 있죠? 부기등기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전등기 됐으니까. 자, 이전이 됐으니까, 여기, 요 병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고. 자, 가압류가 있고, 1-2번 가처분 등기가 만약에 있으면, 자, 하나의 주등기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으면, 뭐에 따른다? 그 순서에 따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부기등기 사후간에는 그 전후 순서에 따른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부등기 등기 형식으로 해서 그 소유권 이외에 방금 얘기한 대로 소유권 이외에 권리전등기. 그 다음에 환매특약 있죠? 그 다음에 그 16페이지에 권리질권 있고, 그죠? 권리질권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 정정 등기. 그건 이제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 가능하니까 여기 이제 변경 등기 할 때 볼 것이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명의자의 표시 변경. 그렇게 지금
자, 여기 뭐예요? 특히 이제 거기 그 10번에 공유물 불분화 약정 특약 있죠? 약정 특약 있는 건 다 무슨 의미한다고? 약정과 특약 있으면 다 무슨 의미한다고? 다 뭐예요? 자, 약정과 특약은 부기 등기하는 것이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있죠? 부기 등기 하나, 둘, 셋, 넷. 지금 자, 요거라도 꼭 좀 암기해 주시고 나중에 자, 어디 강론 가서 각종 권리할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오늘은 자,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